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어제 장 끝나고, 그 문 대통령께서 AI 반도체를, 그 제2의 D램으로 만들겠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정책 방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 친구놈이 어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.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AI하고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갖고 있어요. 자, 그래서, 뭐, 이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던데,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, 이렇게 저도 그 전에, 전화 받기 전에 봤던 내용이고요. 근데, 요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사람의 뇌 구조, 요것도 약간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의,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. 이 사람의 뇌는 뭐, 약 뭐 1.5kg 정도 된다 그러죠. 그런데 별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, 뉴런이라는 신경세포, 뭐 이게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 그래요. 약 1000억 개의 뉴런하고 100쪽의 시냅스, 이 시냅스는 연결망을 얘기하는 겁니다.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쪽의 시냅스라는 그 연결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. 거기서 뭐 복잡 다양한 그런 계산도 하고 연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. 자, 근데 요게 뉴런이라는 거는 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 저 AI 반도체 뭐 그런 걸 말씀하셨죠. 그런 것들은 뉴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뉴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, 우리가 뭐 AI 관련해 갖고 뭐 그 업체들 몇 개 있죠. 근데 요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, 요런 것들은 시냅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뭐 한쪽을 이 뉴런을 어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이 뉴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우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. 근데 이게 커지면 당연히 다른 부분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. 자, 뭐 그 얘기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. SK 쪽에서는 이 새만금에다가 데이터 센터하고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네이버 쪽에서는 그 제2사옥에다가 이 클라우드 두뇌를 구축하겠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카카오 쪽에서는 AI 분야에서 10년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뛰어넘겠다. 자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또, 이 눈에 띄는 뉴스가 또 SK텔레콤이 있죠. 이 SK텔레콤이 최초로 AI 반도체를 선보였습니다. 만들었습니다. 아마 그런 부분들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. 자, 뭐냐 하면,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SK텔레콤의 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그냥 SK 통신사로 이렇게 있을 때보다 상당히 뭐랄까 그런 부분 쪽 설계나 물론 이게 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죠. D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요거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. 아, 요 차이도 말 나온 김에 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차이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이 비메모리 반도체, 시스템 반도체, 그거는 뭐냐 하면 연산을 하는 거예요. 계산을 하는 겁니다. 근데 D램이나 랜드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, 요거는 얘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AI 반도체,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정확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전부를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니까. 근데 뭐 통칭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. 근데 이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는 거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연산을 하는 거예요.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옆에서 얘가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쉽게 예를 들면 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내가 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이 계산기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이 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옆에 놓여 있는 노트 그런 것들을 쭉 적은 내용을 쭉 적은 그런 노트를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
뭐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 SK텔레콤에서도 이 뭐 구글의 인텔의 CPU나 뭐 엔비디아의 GPU 이런 것들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. SK텔레콤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를 어제 선보인 게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. 여러분들 향후에는 지금도 다 아시잖아요. 지금도 다 아실 겁니다.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AI예요. 인공지능입니다. 그래서 뭐 손정희 회장도 첫째도 AI, 둘째도 AI, 셋째도 AI다.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방문해서 문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 A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전기가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대하고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시대, 그 시대하고 비유를 하신 분이 있던데 그게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. 뭐냐 하면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전기를 빨리 도입을 해서 전기를 이용을 해서 공장을 돌린 기업하고 그냥 망치로 뚱땅뚱땅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그런 기업들하고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AI를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뭐 그렇다고 이게 이용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. 우리 휴대폰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? 휴대폰 안에도 뭐 저런 것들 저, 저 구글에도 있고요. 그 다음 삼성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SK텔레콤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이 있고 뭐 많아요. 자, 아마존에는 알렉사라는 게 있고 자,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생활은 정말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우리 세대가 겪었던 우리 뭐 스물 몇 살 때 뭐 그럴 때 겪었던 인터넷이 처음 들어오고 저도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이 자판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도스라는 거 MS 도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, 우리 세대에서 20살 넘어서 우리가 20대 뭐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바뀌었죠, 세상이. 인터넷 중심으로, 컴퓨터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. 근데 지금부터 있을 변화는 AI에 의한, 인공지능에 의한 변화는 그때 있었던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. 자, 뭐 오늘은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쪽 공부하는 영상 비슷하게 돼버렸네요. 자, 일단 저 해외 증시 관련된 뉴스들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연준이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. 자, 근데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표명했고,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, 채권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. 자, 시진핑이 드디어 바이든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. 충돌 대신에 협력의 길로 가야 된다. 바이든 축하한다.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, 글쎄요. 뭐 이거는 시진핑 입장이겠죠.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. 자,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초에 국내 시판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 있었고요. 바이든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이양이 진정성이 좀 있어 보인다.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일단 그래서,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. 그래서, 이 미국 시장 움직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좀 혼조권이었어요. 미국 시장.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우가 0.58% 정도 하락하고 S&P 500이 0.16% 정도 하락하고요. 나스닥은 0.48% 정도 상승 마감했죠. 자, 근데 좀 혼조권이었었는데 요게 거래가 되게 한산했습니다. 거래가 되게 한산해갖고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. 거래가 한산했던 이유는 오늘 저녁에 미국장은 휴장입니다. 추수감사절이죠. 추수감사절 휴장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 반장만 합니다. 오전장만 하기 때문에 뭐 거의 뭐 휴장의 연장이다.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. 그래서
뭐 조금 그 공백이 있으니까 그냥 다들 쳐다만 본 거예요. 뭐 이렇게 좀 쳐다만 보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동안 다우지수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으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, 차익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조금 생긴 거고 그래서 밀린 거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보다 조금 못했으니까 뭐 요거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하겠지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스닥은 0.48% 정도 상승했습니다. 뭐 나스닥에는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. 자,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34%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. 어제 아시아 시장은 조금 좀 흔들림이 좀 있었죠. 자, 중국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. 중국이 1.19% 정도 하락했고요. 우리나라가 코스피 시장이 0.62% 정도 하락, 코스닥 시장이 0.8% 정도 하락했는데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체감 지수는 뭐 이 코스피 시장도 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. 상승이 뭐 200 몇십 개 정도, 그 다음에 하락이 600 몇십 개 정도. 근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했죠.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1000 종목을 넘었어요. 자, 대부분의 그냥 코스닥에 주식이라고 생긴 놈은 거의 다 빠졌다. 뭐,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일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지수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낙폭도 상당히는 아니고 뭐 꽤 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일단 뭐 주요 증시들을 조금 살펴봤고 저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움직임 모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모습이었죠. 자, 여기서 조금 플러스권 시작해갖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종가 무렵에도 조금 좀 좋은 모습들 요런 모습이 종가 무렵까지 좀 좋은 모습 계속 좀 유지를 했었는데 장 막판에는 요때는 그거죠. 내일 휴장인데 그리고 모레도 반장밖에 안 하는데 에이 뭐 좀 올랐으니까 뭐 일단 조금 챙길까라는 뭐 그런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장중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모습이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볼까요? 나스닥 일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뚫으려고 노력 중이에요. 보시면 이쪽이죠. 자, 이쪽의 고점. 자, 그 다음 여기. 자, 뭐 세 번이나 조금 좀 현재 가격대 정도 그쯤에서 밀린 모습이 있었어요. 밀린 모습이 있었는데, 자,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장, 그거 휴장입니다. 그리고 내일 저녁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반밖에 안 해요. 자, 휴일을 앞둔 그런 상태에서도 자, 밀리지 않고 뭐 조금 좀 양선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. 자, 요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뭐 향후에는 이 정고점들 뭐 이런 것들을 돌파할 가능성이 돌파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뭐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해외 쪽 요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극히 좀 제한적일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제는 한 419억 정도를 팔았어요. 팔았는데, 자, 요거는 어제 장중에는 계속해서 조금 순매수였습니다. 어제 장중에는 순매수였는데, 이 코스피 현물시장에서요. 순매수였는데, 어제 장 막판에 조금 순매도로 돌아선 그런 모습인데, 저 선물 쪽으로 가면 또 얘기가 정반대가 됩니다. 자, 일단 뭐 어쨌거나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5천억 정도를 매수했고 그 다음 외국인들이 419억을 팔았고 기관이 4,001억 정도를 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3,800억 정도를 샀고
외국인들이 한 865억 정도를 팔았고요. 기관이 2725억을 팔았죠. 기관들은 뭐 수급 보다 보니까 다 팔아요, 지금. 코스피 시장도 팔고, 코스닥 시장도 팔고, 뭐 선물도 팔고, 뭐 옵션도 아랫방향으로 해놓고, 자, 뭐 우리 기대하고는 조금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자, 선물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,900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. 뭐 장중에는 얘네들이 조금 순매도, 장 초반에는 조금 순매도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. 그런데 시장이 어제도 한번 출렁거렸었잖아요. 출렁거렸는데 그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이 외국인들 매수가 선물 쪽에서 막 들어왔습니다. 이 얘기인 즉슨, 자, 시장이 출렁거리고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들은 베팅을 한다라는 얘기,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즉, 다시 얘기하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 크게 뭐 많은 걱정을 할 뭐 그런 수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장 좀 흔들리네. 아이고야, 이거 어떡하지? 또 죽는 거 아니야? 가슴 철렁하고 시장에 휘둘리다 보면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, 그런 부분들을 이런 수급을 보고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콜 31억 팔고 금융투자 10억 샀네요. 자, 뭐 풋옵션 쪽도 2억, 1억 정도니까 뭐 별 특별한 그런 수급 동향은 아니에요. 자, 뭐 옵션 시장에 대한 거는 만기도 아직 뭐 한 2주 이상 남았으니까 뭐 다음 주 정도나 뭐 그때 좀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내 증시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그 움직임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. 이때 그랬었죠. 어제 뭐 좀 플러스권 좀 급등해서 출발했죠. 2642포인트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탄력이 붙는 모습이었어요. 자, 뭐 미국 시장 급등했던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2642포인트 정도 그쯤 찍고 난 다음에 자, 조금 버티는 듯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요렇게 밀리다가 뭐 한 1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밀렸어요. 급격하게 밀렸는데 이때 뭐 그 저 차익 실현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이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이 훨씬 컸습니다.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등치가 있죠.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와도 그걸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약간 덜했는데,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2%까지는 아닌데 거의 2%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자,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휘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돈 잃어야죠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. 중심을 딱 잡으시고 올해 말 그리고 내년도 초 뭐 이런 장을 겨냥해서 나는 미리 선침해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대응을 하시면 뭐 이런 시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일단 뭐 분봉을 한번 봤고요. 거래소 코스피 일봉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조정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.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어제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위에서 조금 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면서 음선이 났기 때문에 자,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바로 오늘 양선을 그냥 뽑으면서 이 음선을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가장 좋고요. 가장 좋은데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뭐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에요. 오히려 뭐 시장이 출렁거리고 조정을 받는 구간들, 이런 구간들에서는 올해 말, 그러니까 뭐 다음 달 말이 올해 말이네요. 연말 연초 그럴 때를 겨냥한 종목들을 뭐 이렇게 사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크게 대응하기가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. 그리고
이격이 넓잖아요, 지금. 예, 이격이 이 60선하고 이격은 꽤 커요. 꽤 크고 20선하고 이격도 꽤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갈 시간이 필요하죠. 올라갈 시간이 필요하고 주가는 미리 먼저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뭐 이런 형태가 나오든 아니면 뭐 이런 형태가 나오든 그러면서 좀 이 22평선 최소한 22평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구간들, 이런 구간들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 상황들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선물 수급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. 현물 수급보다 선물 수급이 훨씬 더 시장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